네, 오늘 시장에서 많은 관심을 받았던 30개의 종목 어떤 게 있을까요? 이 화제의 종목들 중에서 다음 주 흐름까지 주목해보면 좋을 혹은 주의해야 할 종목들 찾아보겠습니다. 베스트 30 시간입니다. 자, 좀처럼 투심 개선 또 수급 분위기 전환이 어려운 시장이지만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이 상승에 목말라서 정말 작은 재료에도 크게 반응하는 종목들도 분명 존재하는 시장입니다. 금요일장 두 분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SK인베스트 송가람 대표, 장인투자클럽 이창대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잘 부탁드립니다. 저희 베스트 30는 기관과 외인 매수 상위, 여기에 상승률과 하락률, 검색 상위까지 총 5가지 기준을 토대로 먼저 30개의 종목을 추려냈고요. 이 안에서 두 분이 각각 3종목씩 선정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베스트 30 지금 바로 만나볼게요. 네, 오늘의 베스트 30가 등장했습니다. 우선 기관 1위는 DB, 외인 1위는 대원전선이 차지를 했고요. 이 시장에서는 우호현 SM그룹 회장이 트럼프 2기 내각 취임식에 초청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 TK케미칼 등 그룹주가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또한 이 최근 시장에서 부각된 SOS랩과 전진건설 로봇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뜨겁습니다. 오늘 검색 상위로 등장했고요. 루닛과 DS 단석, 에어레이는 오늘 하락률 상위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자, 이렇게 베스트 30를 잠시 살펴봤는데 이 안에서 두 분은 어디에 주목을 해주셨을지 먼저 송가람 대표님 이야기 들어볼게요. 오늘 첫 번째 종목은 어떤 거 살펴볼까요? 네, 첫 번째 종목 삼성전자 가지고 왔습니다. 네. 지금 반도체주들에 대한 흐름, 방향성이 아직 나오고 있지 않은 상황이죠. 이런 흐름들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부분 많이 궁금하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2기 트럼프를 앞두고 2기 트럼프 트레이드가 어떻게 될 것인지 정책 부분에 있어서 계속해서 이슈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이런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는 1월 말, 이때 이후에 어떤 정책이 나오는지에 대한 부분 아직까지 정확하게 나오지 않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AI 시장, 그리고 반도체 시장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이어져 온 부분, 바로 고성능 반도체, 특히 AI 반도체 중에서도 HBM 반도체 쪽의 이슈,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점부터 먼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지금 이런 HBM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많이들 아시는 것처럼 여러 개의 D램을 수직으로 연결해서 굉장히 데이터 처리 속도를 높여주는 반도체 제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 AI 딥러닝, 자율주행차, 다양한 산업에 적용이 되고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 글로벌 HBM 시장이 이 AI 시장의 활성화와 맞물려서 계속해서 규모가 커지고 있다. 28년도까지는 63억 이상의 규모가 될 것이다 라는 전망이 쏟아지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반도체 업종, 그리고 그 안에서도 이런 이슈가 있는 HBM 쪽을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텐데, 네. 이런 딥러닝 부분, 자율주행차 부분은 앞으로 산업 부분에 있어서 미래 성장 동력, 그리고 계속해서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기술적인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꾸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 지금 트럼프 2기 행정부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 대한 반도체 추격, 그리고 다양한 중국에 대한 이슈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고, 대외 변수 등도 지금 어느 정도 이 중국과 담을 쌓는 흐름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국내에 어느 정도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점 보고 있고, 그래서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매크로 이슈들 꾸준히 지켜봐야 된다라는 점 말씀드리겠고, 이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에 어떤 정책을 펼치는지 여부 체크를 해봐야 된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외에도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보조금이 확정된 상태, 그리고 그 외에 삼성 같은 경우에도 보조금이 추가로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으로 작용할 수 있겠고요. 이 미국에서의 정책 부분,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보조금 부분에 있어서도 함께 체크를 해보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AI 반도체 관련 부분에 있어서 다양한 이슈들이 있지만 이런 소프트웨어 관련해서 AI 소프트웨어 관련해서 종목별 이슈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네. 특히 브로드컴 같은 경우에는 ASIC이죠. 맞춤형 AI 칩 관련 기대감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다라는 점을 통해서 제2의 엔비디아의 대체제가 될 수도 있다라는 이슈와 함께 다양한 납품 이슈, 그리고 매출 상승 이슈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점에서 이런 반도체주들과 함께 AI 소프트웨어주들이 강세를 보인다면 중장기적으로 반도체 이슈,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다라는 점에서 삼성전자 지금은 반도체 재고 자산 추이와 함께 꾸준히 지켜볼 시기다라는 점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검색 상위로 베스트 30에 등장한 삼성전자를 송가람 대표님 첫 번째 종목으로 점검해 봤습니다. 역시 지금 이제 관심을 가져야 할 시기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 어젯밤에 이 SK하이닉스 보조금 소식이 전해져 왔는데 이에 대한 내용도 저희가 계속해서 꼼꼼하게 체크를 해봐야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창대 대표님의 첫 번째 종목 만나볼게요. 어떤 종목일까요? 네, 첫 번째 종목은 아티스트 스튜디오 준비해왔습니다. 네. 이번에 그 오징어 게임 2가 26일 날 넷플릭스 공개를 앞두고 있어요. 사실 원도 저 역시도 좀 재밌게 봤었는데 뭐 오마주한 부분들도 상당히 많고요. 그리고 작품성도 많이 인정받았다라고 평가받습니다. 해외에서도 사실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기 때문에 넷플릭스 시리즈 이번 오징어 게임 2가 나오면서 뭐 26일 이후에 한번 또 흥행 랠리를 이어가지 않을까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현재 미국 골든글로브 작품상 후보에도 올라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후에 노출이 되고 공개가 된 이후의 흐름, 만약에 이제 여론에서도 긍정적으로 평가가 나오게 되면 사실 추가적인 흥행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좀 주의할 만한 부분이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지금 현재 아티스트 스튜디오 같은 경우는 오징어 게임 2 수혜주로 부각받고 있어요. 근데 이 컨텐츠 테마가 아무래도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투자자 여러분들이 좀 주의를 하시는 게 중요하겠다 말씀드리고 싶고 이 아티스트 스튜디오뿐만 아니라 이제 관련된 계열사 종목들도 같이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지금 왜 수혜주로 분류되고 있느냐 이렇게 보게 되면 거기 이제 주연으로 참여하셨던 이정재 배우님 있으시죠? 그분이 이제 또 대표적인 대주주로 있으시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화면을 보시게 되면은 이 아티스트 스튜디오 이제 대주주가 아티스트 유나이티드 현재 모회사로 자리 잡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이름이 등재되어 있는 걸 보시게 되면 이정재 배우님 이름이 있습니다. 지분이 대략 5.04% 정도 책정이 되어 있는 걸로 나오고 있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정재 배우님의 지분 가치가 이제 또 부각이 되면서 가치 수혜를 받는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어요. 경영권 분쟁이 한 번 또 있기도 했는데 그게 좀 마무리되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명이 바뀐 상황이고요. 아티스트 스튜디오가 지금 이익 구조가 그렇게 제대로 많이 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직전 분기까지도 그렇고 그 이전부터도 계속 적자를 내고 있던 기업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테마로 인한 변동성은 각별히 좀 주의하셔야 되겠다 말씀드리고 싶고 3분기 기준으로는 아티스트 스튜디오 현금성 자산이 한 530억 원 정도 있다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는데 결국 이제 이익 구조를 내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테마성으로 올라가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현금성 자산이 좀 있기는 하지만 리스크는 여전히 좀 있다. 그래서 주가가 지금 튀어오르고 있긴 한데 아무래도 여기에서 저는 추가적인 급등이 나올 가능성도 있긴 하지만 분할 매도 전략을 조금씩 취하면서 가는 게 좋겠고요. 당연하게도 이제 26일 전까지 계속 기대감으로 추가적인 슈팅이 나올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왜냐면은 아직 공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개하면은 이제 기대감이 소멸되면서 낙폭이 떨어질 수는 있어요. 근데 그 전까지는 한 차례 정도 슈팅을 더 노려보시고 지금부터 분할 매도를 조금씩 해나가시는 게 어떨까? 신규 진입은 좀 위험할 것 같아서 주의하시는 게 좋겠다 조언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이창대 대표님의 첫 번째 종목은 아티스트 스튜디오였습니다. 오징어 게임 2 이제 다음 주 목요일에 공개가 되죠. 기대를 모으고 있는 가운데 그래도 테마성, 이 변동성 움직임은 좀 주의를 해야 한다라는 말씀 해주셨고요. 이제는 조금씩 수익을 내시라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종목 대응 전략 정리해 볼게요. 송가람 대표님, 삼성전자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해외 매크로 이슈 체크해 보면서 저점 노려보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점을 노려보자. 좀 기대 수익을 줄 수 있을지 저희가 지켜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창대 대표님 아티스트 스튜디오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네, 추가 상승은 기대되지만 신규 진입은 자제하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추가 상승은 기대된다. 신규 진입 자제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두 번째 종목 만나볼게요. 송가람 대표님의 두 번째 종목은 뭘까요? 네, 두 번째 종목 SOS랩 가지고 왔습니다. 이 회사 신규 상장주죠. 신규 상장주 중에서도 기술주라고 할 수가 있을 텐데 다양한 기술주들 중에서도 최근 상당히 부각받은 회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런 기술주들, 그중에서 신규 상장주들이 최근 들어서 수급들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시장이 상당히 불안한 상황들 속에서는 신규 상장주들이 많이 움직이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유통 물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부각을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점 먼저 말씀을 드리겠고, 이 SOS랩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런 기술력에 대한 부분, 부각 부분이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이 첫 번째로 볼 수가 있고, 그 외에 이런 앞서서 말씀드렸던 점, 바로 트럼프 트레이드 관련해서 우리가 가장 주목을 해봐야 될 점 같은 경우에 이 미국과 중국에 대한 이슈, 분쟁에 대한 이슈가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에서 기술력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큰 이슈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반도체, 자동차, 2차 전지 모두가 해당이 될 수 있겠는데요. 네. 이 SOS랩 같은 경우에는 중국산 라이다 수출 금지 이슈가 나오게 되면서 3년 뒤에는 뭐 영업이익이 상당히 많이 늘어날 것이다 라는 전망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것 같은 경우에 세계 유일한 고수익 가능 라이다 기업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 SOS랩 같은 경우에는 고성능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해서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에서 특히 자동차 산업, 2차 전지, 이런 전기차 산업에서 계속해서 미래 산업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쪽이 바로 이 레이더, 자율주행 쪽이다라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자율주행 쪽 같은 경우에는 이 라이다 기술 같은 경우에 기존의 뭐 레이더 기술과는 다르게 레이저를 이용해서 주변 환경의 거리 그리고 형태까지 측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을 할 수 있다. 첫 번째로 말씀을 드렸던 이 자율주행 부분, 그리고 그 외에 로봇, 스마트 팩토리 등 다양한 산업에 사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의 매출 증가가 꾸준히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앞서서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기술력 부분에서 집중을 해본다라고 한다면 고수익을 노려볼 수 있다. 이 반도체로 본다면 HBM과 같은 포지션 우리가 노려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텐데, 지금 현재 상황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전반적으로 불경기고 침체에 있을 때는 이렇게 고수익, 고부가 가치 제품군들이 부각을 받을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고수익 가능한 라이다 기업, 연평균 성장률이 계속해서 늘어날 수 있는 기업 꾸준히 체크를 해보시는 것도 좋겠다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베스트 30 송가람 대표님 두 번째 종목으로 SOS랩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뭐 첫 번째 종목부터 이 글로벌 시장, 매크로 이슈와 함께 주목할 수 있는 쪽으로 시선을 주셨는데요. 이 자율주행의 눈이라고 불리죠. 특히 고수익, 고부가 가치 제품이 부각되는 시장 흐름을 지켜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창대 대표님의 두 번째 종목 만나봅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네, 요즘 현대그룹주가 흐름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종목 이제 현대무벡스라는 종목을 준비해 왔고요. 네. 뭐 오늘도 그렇고 최근에 이제 조선 관련된 종목들이 정말 강세죠. 그 중에서도 이제 HD 현대그룹이 아무래도 조선에 있어서는 또 강세를 보이고 있는 만큼 또 부각이 되고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이제 트럼프 정권 들어서면서 바로 다음 달부터 이제 인프라 정책이 저는 본격화될 걸로 기대되고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이제 이 인프라에서도 전력 인프라 HD 현대 일렉이라든지 HD 현대 건설기계와 HD 현대 인프라코어 뭐 이런 중후장대 산업에서도 굉장히 잘 나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이제 현대무벡스 같은 경우에는 물류 프로세스 자동화 구현에 필요한 컨설팅을 해주는 기업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물류 자동화라는 키워드가 과거에 이제 상당히 좀 핫했었는데 요즘 많이 좀 잊혀져가는 그런 키워드 중에 하나예요. 근데 결국 AI를 기반으로 해서 자율주행 이러한 흐름으로 넘어가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물류 자동화 역시도 계속 올 미래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시메스와 물류 로봇 자동화 공급 계약을 최근에 이제 체결을 하기도 했고, 그리고 외국인 기관 매수세가 계속해서 좀 유입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현대무벡스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기관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다는 점도 좀 주목해 볼 만한 포인트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게 최근에 기관도 사실 연기금을 제외하고는 그다지 많이 들어오고 있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외국인도 정말 역대급으로 많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걸 뭐 연기금이나 아니면 뭐 지금 외환보유고를 통해서 막으려고 하고 있는데 이게 방어가 잘 안 되고 있어요. 증시도 2400선 방어하려고 하는 모습이 의도적인 게 보이죠. 근데 그게 사실상 방어가 잘 안 되고 있다는 게 느껴지고, 환율 방어도 지금 1,400원대 방어하려고 했지만 저지선이 이제 올라갔죠. 1,450원이 되고 이게 또 아마 1,500원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점쳐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국내 투자자들도 많이 이탈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와중에 외인기관 쌍끌이 매수세가 최근 이제 급락 국면에서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다는 거는 저는 좀 상징적이라고 보여져요. 굉장히 규칙적으로 들어오고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화면을 보시게 되면은 지금 금융투자 위주로 기관에서는 좀 들어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외국인 수급도 지속적으로 좀 들어오고 있어요.
12월 9일 기준으로 한 12월 초부터는 뭐 미증시 같은 경우에도 그다지 썩 좋지는 않았습니다. 뭐 나스닥을 제외하고는 별로 그렇게 좋지 못했고 다우는 12월 초부터 아예 꺾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도 사실 그렇게 좋았다라고 평가할 수 없는데 외인 기관 모두 좀 어려운 상황에서 지금 외국인 기관, 금융투자랑 이제 외국인이 지속적으로 사들이고 있다라는 거. 오늘도 이제 사들였고 꾸준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어요. 이 부분이 좀 상징적이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그러면서 이제 주가를 어느 정도 박스권에서 들어 올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게 그럼 왜 이렇게 외인 기관 쌍끌이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느냐?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이 기대되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에 맞춰서 최대 배당이 기대되고 있는 기업입니다. 실제로 기사도 났고요. 여기에서 이제 인공지능 로봇 분야의 글로벌 대형 수주가 따라오고 있기 때문에 결국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을 최대 배당으로 주주들에게 환원하겠다라는 이런 얘기도 나오다 보니 지금 연말 또 찬바람 불고 있는 시점에 밸류 프로그램과 또 맞아 떨어진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성장 업종인데 실적도 나쁘지 않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배당도 본격적으로 한다고 하니까 지금 보시게 되면은 매출도 이게 본격적으로 펌핑이 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예, 한 150억대, 160억대 나오고 있던 전성기 구가하던 때가 20년도, 21년도인데 22년부터 영업이익 순이익 계속 쪼그라들었어요. 뭐 순이익은 좀 잠깐 좋았는데 영업이익은 150억, 160억대에서 150억, 120억, 41억으로 확 줄었었습니다. 근데 올해부터 이제 200억대로 완전 퀀텀 점프 된 거거든요. 전고점 다 뚫어내면서. 그래서 이익 캐파도 이렇게 좀 커지다 보니까 이런 측면에서 그럼 이제 스타트 끊었는데 벌써 배당을 이렇게 많이 준다고? 주주 친화적인 의도가 굉장히 다분하다라고 보여지는 만큼 저는 현대모백스 상승 랠리가 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져서 네. 두 번째 이제 종목으로 준비해 왔고요. 한번 관심 있게 계속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지켜보시면 어떨까 조언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창대 대표님과 현대무백스 살펴봤습니다. 어려운 시장에서도 이 최대 실적, 최대 배당이라는 부분이 정말 좀 귀에 쏙 들리는 것 같고요. 상징적인 수급에 대해서도 짚어주셨습니다. 두 번째 종목 대응 전략 정리해봐야겠죠. 먼저 이창대 대표님, 현대무백스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누구도 집중하지 않고 있는 종목인데 앞으로는 관심을 받을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더 주목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송가람 대표님, 저희 SOS를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네, 매크로 이슈 살펴보자. 중국의 반사이익 한번 노려보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미중 관계 속에서 반사이익 계속해서 노려보겠습니다. 자, 빠르게 세 번째 종목 가볼게요. 송가람 대표님, 마지막 종목 어떤 걸까요? 네, 전진건설로봇 가지고 왔습니다. 이 회사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최근 들어 우크라이나 이슈와 함께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뭐 계속해서 트럼프 트레이드 관련해서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트럼프 트레이드에서 또 빠질 수 없는 것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이죠. 이 부분에 있어서 다양한 이슈들이 나오고 있고 2기 출범 이후에 정책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종전 쪽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라고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이슈가 나올 수 있는 종목군들 계속해서 단기 흐름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에서 종전 이후에도 추가적인 흐름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여질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재건으로 발생한 신규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크다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 예로 뭐 튀르키예 대지진이라든지 다양한 세계적인 이슈 그리고 우크라이나 러시아 종전 이런 것들이 이어졌을 때 이 회사에서의 매출액이 굉장히 커질 것이다. 그리고 종전 직후에도 매출액이 굉장히 커질 것이다 라는 부분을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매출이 커진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이 회사의 미래 그리고 주가에도 반영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할 수가 있겠죠. 단기로 강한 상승이 나오긴 했지만 지금의 상승, 추가적인 상승 추세로 인해서 거래대금이 나온다면 충분히 트럼프 트레이드와 함께 추가적인 상승 흐름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 네. 또 한 가지 이 회사의 강점으로는 유통 물량이 그렇게 높지 않다라는 점 그리고 신규 상장사라는 점을 본다라고 했을 때 지금의 이런 상승 추세가 꺾이지 않고 추가적으로 갈 가능성 상당히 높다라고 볼 수 있겠고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외에도 북미 콘크리트 펌프카 사업에 대한 과점 업체다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 이 사업에 대한 점유율이 25%가 넘는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 이런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외에도 빅사이클이 돌게 되면 재건 외에도 우리가 지금 기존에 있었던 제품들의 리사이클링 수요 이 부분도 충분히 노려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매출 증가 그렇게 본다면 단기로도 중장기로도 좋은 관점이 될 수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세 번째 종목 송가람 대표님과 전진건설로봇 살펴봤습니다. 미국 인프라 그리고 우크라 재건 수혜 기대감이 있는 종목입니다. 자, 이번엔 이창대 대표님의 세 번째 종목 만나볼게요. 어떤 종목일까요? 네, 저도 전진건설 로봇을 준비해 왔습니다. 일단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이 트럼프 정권으로 들어서게 되면은 인프라 사업이 굉장히 확대될 걸로 기대됩니다. 그 이유는 일단 지금 글로벌 불경기가 만연해 있는 상황인데 미국이 이제 자국만 살아남는 쪽으로 어느 정도 버티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강달러가 지속되고 있고 주변으로 돈이 흘러가는 걸 좀 막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어찌됐건 글로벌 불경기는 당분간 지속될 건데 이 과정 안에서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거의 모든 국가가 비슷합니다. 중앙은행에서 기준금리를 낮추고 지준율을 만지면서 이제 유동성을 확보하고 정부에선 재정 적자를 유도합니다. 그 방법은 결국 세금을 들 걷고 이제 국가 사업을 하는 것인데 대표적인 게 인프라죠.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과거 이제 경제 대공황을 해결했던 뉴딜 정책도 인프라책이었습니다. 지금 미국에서도 역시나 이제 역사적으로 있었던 사건들을 계속 반복하면서 카드로 쓰고 있고 이번 트럼프 정권에서 저는 쓸 거라고 보고 있는데 말만 바뀌는 거예요. 우크라 재건이니 남북 경협이니 이렇게 말만 바꾸는 거지 사실상 인프라를 육성하겠다라는 그 기조로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정권 들어서면서 1월부터는 인프라 관련된 종목이 굉장히 부각될 것이고 먼저 건설기계와 시멘트가 저는 부각될 거로 보고 있어요. 전진건설로봇 같은 경우에 이미 한국에서는 국내 점유율 1위 콘크리트 펌프카 기업이고 이게 중요한 것은 국내 1등인데 국내 사업 비중이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일각에서는 인프라 사업하는 거 한국까지 낙수효과 받을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하시는데 전 세계가 저는 인프라 책을 낼 거로 보고 있고 심지어 전진건설 로봇은 지금 해외 매출 비중이 꽤 높고 그중에서도 북미 비중이 높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수혜를 받을 걸로 보고 있고 전진건설 로봇은 신규 상장주인데 유통 물량이 20% 정도밖에 안 됩니다. 유통 물량이 적고 신규 상장주라는 건 양날의 검이죠. 이게 좋은 쪽으로 가면 강력한 슈팅이 드라이브가 걸리는데 하방으로 빠지면 그대로 무너져 버립니다. 저는 이제 전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트럼프 이기 인프라 사업 수혜를 대표적으로 받는다라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보면 전진건설로봇 지금 신고가 뚫은 시점이 좀 스타트라고 보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북미 콘크리트 펌프카 과점 사업자이기 때문에 지금 북미 시장에서도 과점 사업자라는 거 굉장히 상징적이라고 봅니다. 점유율도 25%로 장악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3년간 배당 성향을 최소 50% 정도 하겠다. 공시를 하기도 했고 배당 수익률은 거기에 맞춰서 한 5, 6% 정도가 전망이 되는 만큼 앞서 말씀드렸듯이 주주 친화적으로 이제 배당까지 기대되는 종목으로 전진건설 로봇이 대장주 역할을 해주지 않을까 예상을 하면서 32,500원 라인대를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신고가 뚫은 현재 시점에서는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예상이 됩니다. 네, 이창대 대표님과도 전진건설 로봇 살펴봤습니다. 이 투자 포인트 키워드는 인프라다. 그리고 북미 매출 주목해야겠고요. 이 신고가의 영역도 저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진건설 로봇 8월 상장하고 한 10월까지만 해도 방송에서 로봇주 아닙니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했던 종목이었거든요. 그런데 인지도가 정말 달라졌습니다. 대응 전략 한마디. 먼저 송가람 대표님. 트럼프 트레이드 종목분들 중에서도 이 우크라이나 재건주들 꾸준히 지켜보자.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트럼프 트레이드 관련해서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이번엔 이창대 대표님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네, 인프라 정책은 전 세계가 쓸 가능성이 높고 전진건설 로봇은 이제 북미 시장에서도 강력한 모멘텀을 보여줄 것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북미 시장의 힘을 받아서 주가가 계속해서 전진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베스트 30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드릴게요. 지금까지 SK인베스트 송가람 대표, 장인투자클럽 이창대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